네, 안녕하세요. 차트원생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넥스트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좀 회복해주고 있죠.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21선과 5일선과 11선이 걸려있는 구간이 얼마죠? 맞습니다. 91,500원에서 92,000원이요. 그래서 요 구간을 일단 지켜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주봉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주봉상 5일선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이시겠지만 주봉상 5일선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급등 추세거든요. 급등 추세. 그래서 이 급등 추세가 절대 깨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급등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좀 지켜내주면 좋을 것 같고, 5일선 같은 경우에는 밑에까지 열려 있긴 해요. 어디죠? 5일선 같은 경우는 85,0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여기까지 빠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바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91,500원에서 92,000원 구간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 타이밍 가능하다 생각해요. 항상 신규 진입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 뭐요, 눌렸을 때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좀 하고 싶냐면, 만약에 주변에서 내 친구나 누군가가 야, 너 두산 에너빌리티 좀 잘 알고 있는데 야, 지금 근데 주가가 9만 원인데 좀 매수해야 되나? 뭐 어제 같은 부분이 있으면 매수해야 되나? 근데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눌렸으면 눌릴 때 사는, 눌릴 때. 그럼 오늘 같은 구간에 이렇게 눌렸죠, 마이너스 5%. 그럼 지금 사도 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사도 될 것 같아. 근데 조금 분할로 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지금 당장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뭐 주봉을 봤을 때나 그리고 일봉을 봤을 때 정확한 지지선을 지키고 있어서 좋은 상태야. 근데 좀 장기적인 흐름 봤을 때 5일선에 지금 밑에 걸려 있긴 하거든. 그럼 이게 85,300원인데 요 구간까지 우리가 혹시 모를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요 부분만 좀 인지를 해서 매수를 좀 분할로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자, 오늘 증시 한번 봐봐봐. 보면은 어때? 개인이 엄청 많이 샀단 말이야, 개인이. 야, 개인이 많이 사도 주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월요일날 보니까, 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수가 검정색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개인이거든요. 보시면은, 자, 지수가 어떻게 됐죠?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개인들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날에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한 이후에 지수는 올라갔죠. 그리고 개인들이 물량이 조금 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물량이 또 화요일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도 개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 매수량은 좀 줄어들었지만 개인이 매수하면서 주가는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수는 좀 내려가지만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할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개인들이 사도 이제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게 살짝 아쉬운 건데 예탁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탁금이 한번 꺾였어요. 그래서 한번 꺾여가지고 근데 신용도 꺾였어야 되는데 신용이 따라 올라왔죠. 근데 만약에 지금 오늘 구간에서 개인들이 7, 8조를 샀기 때문에 예탁금이 확 줄어드는 게 만약에 눈에 보였는데 신용까지 만약에 올라오는 상황이 나왔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그러면 그때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코스피에. 물론 그 충격 이후에 기관 외국인들이 밑에 구간에서 반대매매 나오는 걸 받아 먹겠지만 단기적인 충격이 있는다라고 하면 변동성이 또 확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 모를 그러한 상황들, 맞다,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였지. 혹시 모를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 우리가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하자. 야, 그러면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내 친구가 여기 물려있다라고 하면, 야, 내가 여기 물려있는데 어떡해? 야, 나 지금 여기 인생 몰빵했어. 지금 내 전재산 몰빵해가지고 여기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몰빵을 했는데 이거 이제 한번 빠졌다가 내가 버텼거든.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버텨도 돼? 이제 나 여기서 그냥 기다리면 돼? 올라왔을 때도 버티면 돼?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몰빵 절대 하지마. 야, 왜 진짜 올라갈 것 같다며? SMR 좋아 보인다며. 맞아, 좋아 보여. 근데 야, 몰빵 해가지고 내가 맨날 100%다 맞추면 당연히 너도 부자 되고 나도 부자 되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내가 높은 확률로 계속 맞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몰빵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전 얘기하고 싶어요.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가 진짜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솔직하게 이거는 진짜로 그냥
진짜 그냥 돌파 자리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뭐다? 정말 돌파 자리다. 이 자리는. 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조금 불가항력적이었던 부분들이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두산을 아실진 모르겠지만 두산 에너가 블룸 에너지를 은근히 많이 따라가거든요. 블룸 에너지 보시면은 얘네가 지금 고점 찍고 내려온 상태에서 블룸 에너지가 이렇게 1월 2일 그죠? 1월 2일에 그리고 1월 5일부터 상승이 나왔잖아요. 블룸 에너지가 나왔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제 두산이 이틀 연속 급등할 때도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3% 오르고 또 요렇게 8% 13% 올랐단 말이에요. 누가? 블룸 에너지가. 근데 어제 어떻게 됐다? 차트 모양을 보세요. 1월 초부터 올라가는 패턴에 대한 모양들을. 자, 그리고 나서 얘네가 뭐가 나왔어요? 어제 마이너스 20%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급락이 나와서 두산에 엄청난 영향을 저는 줄 줄 알았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야, 오늘 좀 진짜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오늘 좀 걱정되는데, 솔직하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어떻게 됐냐면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렸거든요. 아침에 요거는 뭐 험해도니까 마이너스 1.8% 밀리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그죠?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잠깐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 잠시만요. 일단 요런 기사가 나왔네요. 방금 나온 거거든요. 2천억 투자 첫 카드 정부 미국 K원전 APR 1400 건설 제안했다. 그럼 이거는 한전기술이랑 한전산업이 일단은 수혜를 좀 받겠죠. 그러니까 한전산업.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왜 가나 했더니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정보의 비대칭이 참. 한전산업 주가가 좀 엄청 갔잖아요. 최근에 이틀 동안. 오늘도 올랐잖아. 그래서 아니, 다 빠지는데 왜 오르지? 왜 오르는 거지 했는데 이게 이슈가 있었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미리 산 거네. 그러면 요거는 진짜 좀 너무하긴 한다. 어쨌건 요런 이슈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네요. 그럼 어쨌건 두산한테도 호재겠죠. 뭐 관련돼서 기자재 분명 공급을 할 테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근데 이 부분은 뭐 크게 상관없다 생각해요. 크게 상관없다. 왜냐면 SMR에 대한 부분을 올라가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딱히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우리가 하나 좀 알아야 되는 게 곧 실적 발표가 있어요. 실적 발표가 있는데 모든 증권사에서 지금 두산의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4분기에 공급 계약이 한번 따냈잖아요. 보시면은 저쪽에 보면은 요 공급 계약 보시면은 한수원과 공급 계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바로 잡혔을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4분기 실적이 다 좋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일단 까봐야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실적 발표에 대해서 혹시나 4분기에 뭐 비용 처리를 많이 했거나 4분기에 어떠한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 부분들에서 만약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스가 난다라고 하면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변동성이 저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만 보면 되죠. 우리가 주봉을 봤을 때 주가가 지금 월봉을 볼까요?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얼마부터 올라왔죠? 밑에 구간 따지면은 요 구간 따지면 13,000원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면 주가가 한 6배, 5배 오르면서 이게 실적 때문에 올랐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실적. 지금 두산업티가 실적 때문에 올랐는지 아니면 SMR에 대한 기대감과 앞으로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생각을 해보면 후자라는 거죠. 후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실적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변동성이 혹시나 하방으로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우리가 고가권이긴 하지만 추가 매수까지 분명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구간에서. 그래서 이게 실적 발표가 이제 금요일에 나올지 아니면 내일 나올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나올지 모르겠으나 2월 16일 전에 항상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에 아니면 내일이나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혹시나 변동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혹시나 순간적인 변동성이 나오면 추가 매수까지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영상을 정말 빨리 올려드려요. 뭐 특별한 이슈가 발생되거나 하면은 영상을 바로바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들이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생기고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구간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 많겠지만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일단 더 가더라도 위쪽 구간이나 어느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 하방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조정이 나올 때는 뭐 다 같이 삼성전자 밀리면 다 같이 조정이 나오겠지만 삼성전자가 계속 밀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오다가도 어떻게 횡보하는 구간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요런 구간대에서 코스피가 어느 정도 조정받고 지켜주는 구간이 나오면서 다른 애들 뭐 지금 보면은 조선방산, 원전, 로봇 이런 애들이 하나 둘씩 움직이면 상승장 때는 뭐 다 같이 움직이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장이 나오거나 횡보장이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가 버티고 섹터 하나씩 움직이는 장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돈이 몰릴 수 있는 길은, 돈이 쏠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오고 어느 정도 조정 횡보가 나왔을 때 올라갈 땐 다 같이 올라가지만 이 횡보장에서는 한 섹터에 돈이 다 쏠린단 말이에요. 한 섹터마다 돈이 쏠립니다. 하루하루. 그럼 여기서 원전이 딱 쏠린다고 하면 오히려 더 수급들이 원전 두산 쪽으로 몰리면서, 그러니까 살 게 두산밖에 없는 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진짜 주가 상승폭이 더 좋을 수 있으니 일단 지금 구간에서 저는 언제든지 주가는 두산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리 자체가 너무 좋아요. 고가놀이 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위치 자체가 원래 이때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밀렸잖아요. 밀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바닥권에서 계속 놀았어요. 보이죠? 바닥권에서 계속 놀았죠. 그럼 이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은 계속 보면은 노는 구간들을 보세요.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죠? 주가 자체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고가놀이 하고 있잖아요. 고가놀이 위쪽에서 놀고 있어요. 계속. 그럼 이거는 제 생각에는 언제든지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호재 한 방만 터져주면 진짜 강력한 상승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 계속적으로 잡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흔들리는 거니까 이 부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셔서 지금 구간 반드시 잘 대응 준비해서 올라갈 때 기다렸다가 잘 매도하자고요. 그죠? 크게 올라갔을 때 잘 매도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기습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혹여나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 분명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주가가 오늘 같은 변동성이 일단 요 정도 나온 걸로는 뭐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신규 진입 아니고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안 잡죠. 근데 말씀을 드리지만 혹여나 변동성이 하방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기회다. 실적 발표 나오고 두산이 실적이 잘 나왔던 적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실적을 보면은 지금 분기로 보더라도 밑에 가면 분기로 보더라도 실적이 크게 잘 나온 적이 없죠. 예상 실적을 밑돌았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날 항상 주가는 출렁거렸으나 뒤돌아보면 다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정말 주가가 잘 올라갈 것이고 잘 안 나오더라도 기회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에 우리가 기회 한번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눌림목 나왔을 때 타점을 잡아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또 텔레그램방 인원들 지금 9,000분 정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좀 받고 있거든요. 확인해서. 그래서 요 부분들 제가 두산에너 같은 경우도 아침부터 여러분들 브리핑을 빨리빨리 드리기 때문에 오늘 새벽부터 영상이 아니죠. 이제 글을 써드렸고, 자 보면은 어제 아침에 써드린 건데 에너지 전체가 하락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만 하락을 했는데 화요일 말씀드린 목요일이니까 수요일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 오늘은 미국장에서 에너지 주까지 블룸 에너지 말씀드렸죠. 버블이슈 하락했다. 자 어제 국장 전력 섹터 어제 좋은 흐름으로 마감했는데 두산에너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변동성 확대될 것 같으니까 몰빵만 하지 말고 기다리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산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쭉쭉쭉쭉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도 신규 진입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이 타점에 대한 부분들 또 전달 드릴 거니까 요 타이밍 나오기 전에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010-845-9501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달 드릴 거니까 꼭 같이 대응하셔서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또 급등했을 때는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잡아보자 라고 전달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금 힘드셨겠지만
잘 버티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변동성 확대되더라도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꼭 같이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두산 남기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 에너지 섹터, 두산 에너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갈 만한 섹터들을 이제 로봇을 다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로봇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로봇주가. 근데 우리가 증시의 특징을 아셔야겠지만 가는 놈이 계속 가죠. 로봇주도 굉장히 많지만 뭐 메인 큰 로봇주도 있지만 현대차 관련된 로봇주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산에서 잘 매도를 하시고 현대차 쪽으로 이제 분할, 나중에 진짜 초급등 나오면서 막 미친듯이 장대 한번 나오면 이때 반드시 좀 매도를 해야겠죠. 분할 매도라든지 해서 이제 이후에 현대차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들 정말 있을 테니 잘 대응하셨다가 현대차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틀라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하기 전에 아틀라스의 추가적인 이런 시연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아틀라스가 공개되면 현대차 주가 움직이겠죠. 그리고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강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얘네가 3만 대 양산하지 않습니까? 양산하면 미국, 중국, 일본한테 부품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내재화해야 된다. 그럼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 1차 벤더, 정밀 기계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벤더들,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 뭘 만들어요? 아틀라스의 부품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된 부품주들, 1차 벤더들 확인하라고 전달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시총이 큰 종목, 그냥 말씀드렸던 뭐 이러한 종목들 밑에 보시면은 뭐 현대차 관련된 만도나 아니면 현대위아, SR 이런 좀 잘 보셔라. 지금 눌림목 상태인데 어차피 이제 관심도 없건 사람들 시총이 크기 때문에 잘 보시고, 내가 조금 수익을 빨리빨리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시총이 낮은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정말 상한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자동차 부품주 쭉 검색하시면 시총 낮은 애들 중에 매집 잘 되는 애 있거든요. 그런 거 확인해 보시면 진짜 이런 상승 한번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거는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얘도 보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진짜 증시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에. 그래서 요거를 미리미리 여러분들 좀 준비하셔라 라고 전달을 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부품주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요거 마찬가지 두산 남겨놓으신 것처럼 부품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품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요?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